자, 지금부터 이제 파라미터의 수집, 저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수집은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뷰 쪽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은 DB 쪽으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거죠. 결정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글보기, 게시판 글보기 해서 글번호하고 인크리즈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싶어요.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만들고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출력만 해볼 거예요. 로그로 출력만 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 출력을 하실 때에 src 메인의 자바에 저희가 로그를 찍어서 쓸 건데, 여기에 메인 리소시스에 보시면 log4j.xml 거기서 이제 여기 패키지 아래는 인포 수준으로 찍자 그러면 인포, 워닝, 그 다음에 에러가 찍힙니다. 근데 기본은 워닝만 찍어라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루트가 기본입니다. 루트가 기본이라서 요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로그가 찍히지 않아요. 로그가 찍히지 않으면 로그로 찍나 시소로 찍나 똑같습니다. 시소로 찍고 클래스 이름 찍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찍고 무슨 데이터 하는지 찍고 그 다음에 데이터 찍어보면 되는 거죠. 시스로 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출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그를 쓰시면 내가 이제 없앨 수도 있고 걔를 계속 유지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냥 시스로 찍으시면 if 문장 다 붙여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if 문장에서 데이터 값이 모이면 찍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변수한 개 선언하고 그게 이제 여기 로그에는 변수한 개 선언하고 거기다 값을 집어넣고 얘가 그 로그 이쪽에 값에 이 태그 자체로 하는 게 XML 자체가 태그로 데이터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실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if 문장에 만들어 두면 되죠. 예, if 문장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소드 한 개 만들어 가지고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시소를 찍고 값을 안 집어넣으면 시소를 안 찍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짤 수 있습니다. 짤 수 있으시고 그 형태, 그 출력되는 형태를 잘 만들어서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글번호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번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 그 데이터가 와야 하는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디서부터 데이터가 와야 되는가, 그러면서 DFD 이제 그려서 저희가 이렇게 와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써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URL에서 쓸 때에 그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에서부터 리스트에서부터 글보기로 들어오는 거죠. 글보기에 해당되는 쪽으로 들어와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리스트에서 이제 글보기로 가야 됩니다. 글보기로 가야 되는데, 글보기로 전달을 할 때는 이게 공짜로 안 오고 여기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할 때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다. 첫 번째 데이터는 넘버입니다. 넘버. 게시판 하기 위해서 넘버를 이제 하시게 되고, 데이터상 넘버를 가져가시게 되고, 이제 INC 이런 거를 이제 인크리즈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시키셔야 되겠죠. 실기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INC하고 인크리즈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 URL 글보기에서는, 글보기에 해당되는 URL은 저희가 어떻게 됐죠? /보드 /view.do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 찾아가서 매핑되어 있는 거 찾아가지고 컨트롤러에서 실행하게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실행하게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보드 컨트롤러 쪽에 갑니다. 이 보드 컨트롤러 저희가 쓰실 때 보드 컨트롤러 글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 그 컨트롤러 쪽에서 넘버하고 인크리즈를 받으셔야 돼요.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시고, 이제 넘버는 롱 타입, 인크리즈는 인티저 타입, 뭐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비스로 보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저희가 서비스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얘를 한꺼번에 만들다 보니까 그 따로따로 그냥 특성대로 만들어 주셔도 전혀 무관하게 돌아간다. 얘를 굳이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라는 걸 쓰지 않고 그냥 합쳐서 그냥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보드 서비스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 메소드가 보드에 관련된 메소드만 나오죠. 근데 회원관리 메소드가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페이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버하고 인크리즈를 두 개를 받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얘가 컨트롤러까지 가서 이 컨트롤러에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죠. 얘가 지금 글보기에서 이렇게 보기 요청한 데서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그 컨트롤러에서 얘네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받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넘버하고 여기 인크리즈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컨트롤러 쪽으로 이렇게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되죠?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내서 사용해서 하시려면 URL에서 리스트 쪽에서 글보기로 가자라고 할 때에 여기 물음표를 써가지고 보내실 거죠. 물음표 쓰셔가지고 넘버 이꼬로 그 다음에 뭐 2면 2 또는 12면 10 이렇게 쓰시고 n 사용하시고 increase inc 이꼬로 뭐 1 increase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URL 쓰실 때 이렇게 쓰셔가지고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글보기로 가진 않았는데 게시판에서 이쪽 글보기로 가라고 시켰을 때 요 URL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JSP에서 이쪽에 보고 계시는 건 전부 다 JSP입니다. 글보기 JSP가 아니라 게시판 리스트 JSP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글보기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게시판 글보기 쪽으로 전달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글보기로 갈라 그러는데 글보기에 갈 때는 넘버하고 인크리즈가 필요해요. 인크리즈에서 그럼 게시판 리스트에서 이걸 URL을 만들어서 쓰실 때는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게시판에서는 여기 위에다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드 슬래시 뷰.2 그 다음에 물음표 넘버 이꼴 10 인크리즈 이꼴 20 이게 지금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넘버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시면 개발자가 아닌 거죠. 그냥 그 분석가 정도. 분석가는 어려운데 다 알아야 분석가도 하지. 분석하시거나 이제 제안하는 거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회사들을 뭐라 하지? 그런 회사에서나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개발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는 파라미터로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요거 맞히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로 저희가 저희 뷰 메소드 쓰시는데 그 롱 타입의 넘버 쓰시고요. 롱 타입의 넘버 콤마 인it 타입의 inc 이렇게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갈아놨고 이렇게 써가지고 쓰셔서 받으시면 이렇게 이쪽에 전달이 되세요. 이렇게 이걸 전부 다 맞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춰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맞히는 것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여기가 들어오게 된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 중간에 얘를 자동으로 받아주는 놈이 누구예요? 디스패처 서블릿. 스프링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다 받아줘가지고 변환 처리한 다음에 달라고 하면 준다. 단 얘는 강제적입니다. 꼭 집어넣어야 돼. 꼭 필수입니다. 필수. 안 집어넣으면 오류가 난다. 오류 이렇게 썼을 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잘 받는지 해보기 위해서 이제 로그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쪽이 파일이 어디냐면 이제 모든 URL이나 데이터 보내는 쪽에 해당되는 것은 JSP입니다. JSP. 그래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APP 밑에 웹-rf 밑에 뷰스 아래 보드에 view.jsp 가기 전에 list.jsp에서 view.jsp로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list.jsp에서부터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view.jsp 갈 때에 골뱅이 물음표 넘버 이꼬로 그냥 10으로 쓰겠습니다. 강제 세팅 하드 코딩 한 다음에 나중에 바꾸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inc 이꼬로 1 10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10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10번 넘겼습니다. 하드 코딩이라서 어차피 DB 갔다 오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한 개 하시고요. 저는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해주시고요. 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받는다고요? 컨트롤러. 이게 흐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JSP에서 와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받습니다.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라고 써놨죠? 그럼 이제 컨트롤러에 가서 지금 보드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컨트롤러에서 뷰 글보기 지금 파라미터를 받는 게 없는데 여기다 롱 타입의 넘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t 타입의 그 increase inc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걸 안 넘기면 오류가 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쓰시면 이걸 안 넘기면 오류가 나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더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테스팅을 한번 해볼 건데 글보기에서 로그로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로그 점 이게 로고 점 인포 이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한다? 시소 한다. 시소나 로고나 똑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쓰시니까 지금 뭘 찍어요? 넘버 찍죠? 넘버 이꼬로 사용하시고 그 넘버 이꼬로 쓰셔가지고 인포 했을 때 중괄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코드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넘버 찍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inc 이꼬로 찍고 그 다음에 중괄알고 이렇게 쓰셔서 데이터는 넘버하고 뭐 inc 이거를 전부 다 할 수 있나? 예. 그 인포가 지금 중괄할 걸 썼는데 중괄할 거 쓴 게 이거 한거 코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브젝트 써가지고 뭔가를 써야 한다 이런 게 돼 있어서 이게 오브젝트 지금 int가 오브젝트인데 아규먼트 매치 리무브 오브젝트 그 inc가 인티저라 그런가? 인티저 롱 타임 롱 인티저 한번 해보고요. 안되면은 끼워넣기 하면 되죠. 이거 지금 요거는 안되네요. 지난번에 맨 처음 만들 때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나 한번 해봤는데 안되는 걸로 현재 그냥 여기다 끼워넣기 하면 되죠. 뭐. 상단에 찍고 플러스 이어 붙이기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 사이에다가 넘버 이렇게 이어 붙여서 넣어줘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다 지울게요. 쓸 때 오브젝트 한 개만 출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콤마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형태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inc 이렇게 붙여서 하자. 그러면 이제 테스팅으로 넘버하고 inc를 찍겠죠. 데이터가 잘 받았는지 안 나왔는지 찍을 것 같습니다. 서버 돌리겠습니다. 지금 돌려놓은 서버 ex01 서버를 스타트 해주세요.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제 스타트가 되면 이제 매핑 한 분 나오는데 파라미터 넘겨받는 이것저것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넘겨받을 때 이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잘 돌았습니다. 오래 없이 잘 도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눈을 확 뜨고 크게 뜨시고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로카로스트 리스트부터 해야 되니까 로카로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콘솔에 찍히는 거하고 이제 잘 보세요. 잘 매핑돼서 게시판 리스트 이렇게 해서 되시고요. 지금 여기 오류는 페비콘 URL이 페비콘.ico 이게 없다고 지금 페비콘 현재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류는 아닙니다. 자, 글보기로 가셔서 이제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넘버와 인크리즈가 들어갔죠. 그래서 콘솔에 지금 넘버와 인크리즈가 잘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받고 이제 전달이 되고 있구나.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리퀘스트.getParameter 쓰고 이제 별지랄 다 해가지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 타입도 형태도 바꾸고 캐스팅해서 바꾸고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제가 타입만 써주고 얘가 스트링으로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건 다 스트링으로 넘어오시는데 이거를 이제 얘네들이 스프링에서 알아서 타입 변 선언한 대로 알아가지고 전부 다 변화를 해주는데 단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름 파라미터로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넘버 inc 써져 있는 이름이 같아야 같은 걸로 이제 쓰시고 사용이 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르게 쓰는 것은 나중에 하시면 헷갈립니다. 헷갈리시니까 똑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얘네들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쓴 데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돌아오면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내부 오류. 이유를 보아하니 여기 있죠. 이유를 보아하니 넘버 is 얘가 넘버가 지금 롱 타입의 파라미터 넘버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널이다. 널 밸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읽으면 왜 오류가 났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넘버 타입에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넘버를 고치면 이제 inc가 나오겠죠. 뒤에는 inc에 해당되는 게 또 이제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을 쓰는 순간 얘가 필수가 됩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넘겨줘야 한다. 지금 어디서 됐냐면 수정을 했는데 콘솔에 보시면 수정 폼으로 갔어요. 수정 처리를 했는데 수정 폼에서 이쪽으로 돌아온 거죠. 수정 폼 다음 처리가 끝났고 그 다음 부분이 뭘까요? 이런 얘기예요. 수정 폼을 했고 수정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글보기죠. 글보기에서 넘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넘버가 없어서 오류 났다. 그러면 이제 글 수정 처리한 데서
글보기로 넘어가는 부분 코드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러에 있죠. 리다이트에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보시면 수정 처리가 끝났고 리다이트에서 여기다가도 이제 물음표 넘버 이꼬로 뭐시 n 쓰시고 그 다음에 inc 이꼬르 1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한다. 넘겨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제 됩니다. 이제 그 자바를 고쳤기 때문에 서버가 잘 돌겠죠. 서버가 아직 안 돌았어요. 예, 지금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안 돌면은 이제 리스타트 하셔야 돼요. 리스타트해서 이제 여기 서버가 로드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전보다 이렇게 되시고 이제 이렇게 되시면 이제 그 다시 뒤로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부터 리스트 가시고 보기 가시고 수정 한 다음에 수정을 클릭하면 여기 inc 하고 인크리즈가 잘 돼서 전달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시다. 자, 이제 게시판 글 쓰기에서 이제 쓰기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입력하는 것은 내용, 작성자, 제목, 내용, 작성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걸 입력하도록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할 때에 얘를 파라미터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얘가 그 데이터를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변수로 쓴 다음에 그 부여객체를 생성을 하고 부여객체 넣어가지고 이제 서비스 DA로 넘길 수 있죠. 근데 스프링에서는 이거를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 부여객체에다가 집어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던져주세요. 라고 하려면 여기다 보드 대신에 그 프로퍼티 이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부여 파라미터로 넘겨서 사용해주세요. 보드 부여에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임포트 하시는 건 아시죠? 해야 되는데 임포트 하려니까 보드 부여가 현재 없네요. 지금 테스팅하기 위해서 EX00이 있는데 보드 부여가 없어요. 빠르게 만들어 보죠. 빠르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 만듭니다. 빨간 줄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크리에이트 하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부여에 해당되는 건 보드의 부여이고요. 보드 부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드 부여를 만들어서 엔터 치세요. 프라이빗 변수로 한 개 선언만 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롱 타입이고요. 넘버 세미콜론 프라이빗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이고요.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세미콜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입 프라이빗이고요. 프라이빗이고 데이트 타입 데이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바 유틸의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데이트 프로퍼티가 맞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가져오지 못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쓰시고 스트링으로 패스워드 맞죠? 예, PW 이렇게 해서 한개 가져오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 요거 지금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거예요. 그 클래스 위에다 골뱅이 데이터 라고 써주셔야 컨트롤 스페이스바 롬벅의 데이터 라고 써주셔야 겟터 그 생성자 투스트링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생긴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만 선언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노테이션 붙여줘야 자동으로 생긴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서 요거를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제 나오는 거죠. 임포트 됐고요. 저장해서 임포트 이렇게 돼서 이제 임포트 됐습니다. 보드 부여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write.do 처리하는 쪽에서 그 폼에서 얘한테 넘기는 거죠. 넘겨서 사용하시면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서버는 다시 돌아왔고요. 그럼 JSP에서 이제 얘를 넘기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죠? 폼에 해당되는 거예요. 밑에서 자꾸 고치면 이제 자꾸 도니까 밑에서 돌라고 시켜놓고 프로그레스 바가 막 진행되죠. 예, 뭐 이게 뭐가 있는데 뷰 네 됐고요. 진행하면서 되어 있는 거는 한 번씩 봐줘야 돼요. 프로세스버가 진행될 때는. 자, 보드 컨트롤러 쪽 만들었고, 부여도 만들어가지고 잘 연결을 했습니다. JSP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게 만드셔야 되죠. write.jsp. 여시고요. 이제 등록 버튼 전에 이제 타이틀, 제목 입력하세요. 그냥 제일 간단한 제목 입력하세요. 인풋 태그 사용하시고, 네임이 중요하다. 네임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길 때는. 네임에다가 상따별 찍고 여기가 이제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고 쓰는 거죠. 타이틀이라고 사용하시고요. BR 태그 집어넣어서 줄바꿈 하겠습니다. BR
저희가 뭐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데이터만 일단 잘 넘어가면 돼요. 현재는. 그래서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쓰시는데 내용은 텍스트 에리어로 쓸 거죠. 내용.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저희가 텍스트 에리어라고 써주시고요. 로우는 한 5줄, 칼럼은 지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칼럼은 지정 안 하고 쓰겠습니다. 네임이 중요하다. 무조건 네임을 잘 신경 써서 써주세요. 네임은 컨텐트에 해당이 돼요. 컨텐트이고요. 이 부여객체에 만들었던 이 컨텐트, 이 프로퍼티로 받을 거니까 컨텐트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얘가 똑같지 않으면 없다라고 나와요. 없다. 메시지가 없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게 없으면 자동 매칭이 안 돼서요. 자동 매칭이 안 돼서 그걸 받지 못합니다. BR 태그 하나 더 붙여주시고요. 맨 위에 인풋 태그, 제목 인풋 태그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작성자, 패스워드 이렇게 써셔서 이제 요 작성자고 여기는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작성자는 라이터죠. 라이터 라이터 패스워드는 PW 그 프로퍼티로 썼던 거랑 맞춰주셔야 돼요. 내 맘대로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되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안 보이게 했으면 패스워드 확인 비밀번호만 넘기시면 되고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에는 안 넘어가요. 확인 그냥 써서 비밀번호 2 근데 네임을 주셔도 넘어가긴 하는데 받는 게 없으니까 매칭되는 게 없어서 버려요. 버리게 된다. 실제적으로는 네임은 필요 없어요. 비밀번호 확인은 비밀번호가 같은지 안 같은지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면 단에서만 필요하고 넘기지 않아도 돼요. 이럴 때는 네임을 지우면 돼요. 네임을 지우시면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랑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인풋 태그는 받지만 이제 넘어가지를 않는다. 저희가 비밀번호까지만 작성을 하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찍어봐야 되죠. 보드 컨트롤러에서 그냥 받았는데 부여를 받아서 이렇게 부여를 받았습니다. 뿌 찍어보시면 되죠. 자, 로그.info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를 찍어보자. 이렇게 부여를 그냥 찍어보세요. 찍어봐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비밀번호, 패스워드, PW가 잘 넘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죠. 확인해 쓰시고 제가 지금 설명을 많이 했던 거는 다시 돌라고 지금 해놓은 건데 지금 돌고 있어요. 다시 돌라고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가 저장하면 바로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서버가 돌고 있으니까 리스타트를 하는 거죠. 껐다가 다시 종료했다가 다시 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셨으면 게시판 글보기에서 이제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고 쓰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여기다가 막 뭐라 쓰시고 비밀번호 쓰시고 등록 누르시면 이제 부여객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넘버는 없으니까 0이고요. 타이틀 잘 넘어왔죠. 컨텐트 넘어왔습니다. 라이트 넘어왔고 그 다음 패스워드 보셔야 되죠. 라이트 데이터 아니고 패스워드가 잘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트를 안 했네요. 히트 안에서도 이제 걱정이 없죠. 막 게터 세터 만들고 투스트림 메소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빗 변수 한 개만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자기가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롬법 라이브러리가 되게 편해요. 이 변수만 만들어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세트 게터 투스트림 메소드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드니까 되게 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트를 패스워드 바로 전에 히트를 라이트 데이터 위로 히트를 라이트 데이트 위로 했나요? 라이트 뒤로 했나요? 밑으로? 밑으로. 그 순서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중요하지. 그러니까 있냐 없냐가 관건인 거지. 없어도 상관은 없다. 그죠? 네. 이렇게 처리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여기 부여객체를 썼더니 부여객체의 프로퍼티 넘기는 것은 저희가 그 write.jsp에서 넘기는 것은 보시면 넘기는 것은 이제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부여객체를 썼는데 부여객체 안에 프로퍼티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여객체 보드 부여 안에 여기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름이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이거 다른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게 프로퍼티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랑 비교하시면 이게 프로퍼티죠. 그러니까 세터 게터가 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요거 이렇게 똑같이 맞춰줘야 자동으로 매칭이 돼요. 라이터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래서 제가 코드 짤 때 이걸 절대 변경하지 않죠. 자바 할 때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절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걸 절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짠 이유는 이제 스프링에서 이런 게 습관적으로 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데이터가 넘긴 걸 볼 수가 있다.